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 또 대북 송금 사건을 정말 취재하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뭐 계속 상세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막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먼저 이화영 그 부지사 유죄 판결 이재명 대표한테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쭉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 제3자 뇌물죄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은 그냥 뇌물이 아니고 네. 근데 쌍방의 공통 인식, 뇌물을 주는 쪽과 그 뭐 상대 정치인이 이 뇌물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공통의 인식 있어야 보통 유죄가 이제 판결이 되더라고요. 대법원 네. 판례에 보면. 근데 이제 좀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와의 사이에서 어떤 식인 뭔가가 벌어진 건데 그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인식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인식.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뭔가가 이렇게 서로 뭔가 그런 게 인식되는 것이 어떤 정황이 됐든 뭐 증언이 됐든 뭔가 구체적인 게 없는 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는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구나. 현재 검찰의 수사 내용만 보면 현재 좀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제3자 뇌물죄의 법리 자체가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안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난 19일인가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기자님의 단독 방송이 틀어졌습니다. 예. 혹시 그 방송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크게 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남북 경협 연구소라고 그 국정원 문건에 네. 유일하게 그 쌍방울 주가 조작 이 부분이 이제 언급되게 이제 하신 게 민간 정보원이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만나가지고 저희가 취재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국정원 문건에 지금 그게 유일하게 네. 지금 이제 주가 조작 부분이 담겨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 때 국정원 문건이 아직 그 신빙성이 조금 이렇게 김성태의 말보다는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예. 돼가지고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한 약간의 이제 신빙성 여부가 2심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을 그 민간 국정원 문건 작성하시는 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자신은 분명히 북한 쪽 관계자로부터 주가 조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고 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나 이런 걸 쌍방울이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이제 좀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네. 좀 놀랍더라고요. 네. 김성태 증언이 있고 상반되는 국정원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두 가지가 나왔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저라면 좀 그렇죠. 연기를 하고 하여튼 다 심리를 할 건데 그냥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결정이 났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판사가 과연 왜 그랬을까가 사실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조금 납득이 안 되니까 이게 정치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그 부분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정말 재판이었는지 네. 아니면 검찰 논리에 그냥 그대로 판사조차도 끌려다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국정원 보고서에 나온 그 네. 대북 사업과 말입니다. 그 리호남이 이제 북한 쪽 사람인데 리호남에게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네.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네, 얘기 네, 같은데 네. 어떻게 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이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 김성태 판단은- 말밖에 없는. 김성태 얘기밖에 없다고요? 네. 김성태 말을 들어야 돼요? 국정원 네.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김성태의 말 플러스 네. 이제 검찰의 논리를 좀 설명드리면 네. 김성태와 뭐 방용철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또 김성태와 동일한 이제 막 증언들을 해요. 같은 편이잖아요. 이게 그 이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판사 입장에서는 일관되고 그리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지어낼 것이라고는 조금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구체적 진술을 한다. 다만 국정원 문건은 검증이 안 돼 있다. 네? 얼마나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리오남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 국정원 민간 정보원을 판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네. 또 지금 논란되는 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그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죠. 이거를 보고됐다는 거. 이게 대북 송금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당시에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공소장이 늘 좀 과장돼 저기 있는 봐요. 전결됐잖아요. 있거든요. 그죠? 예. 저기 보면은 저거는 이제
이제 검찰 공소장을 네. 저희가 검증을 해본 건데 네. 출장 보고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가기 전에 그 보고하고 간 보고서가 있고 네. 갔다 온 이후에 이제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두 개의 버전이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이제 그 둘을 섞어놨더라고요. 근데 가기 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결재를 한 게 맞아요. 아, 가기 전에는 맞고. 예. 근데 갔다 온 이후에는 사실 별다른 성과를 이화영 부지사가 못 냈는지 아하. 그거는 이제 부지사 정결로 끝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네. 검찰 공소장에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써놔서 왠지 가기 전에도 보고했고 갔다 와서도 보고한 것처럼 네. 공소 유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봐라 문건에 결재한 게 있지 않냐 그렇게 인식했다라고 이제 검찰은 몰아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경기도 버전 문건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건 네. 검찰이 사실 알고 있었을 텐데 알았는데도 그런 거예요, 검찰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보자가 이제 이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문건이다라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두 네. 가지 버전 다. 네네. 두 개 다 갖고 있었는데 검찰은 사실 공익 또 객관의 의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검찰도 알고 있었고 또 재판부로 갑니다. 재판부도 그걸 몰랐던 건가요? 변호인 측에 주장했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사실 그건 미스테리인데 네.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변호인이 자주 바뀌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변호의 조력을 사실은 잘 못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워낙 그 민주당과 관련한 그 너무 압수수색도 많고 대응해야 될 건들이 많으니까 변호사들이 다 처리를 다 살펴보지 못했을 못했던 게 것이다. 아닌가 하나 추정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검찰이 너무나 많은 그 증거와 증인들을 이제 쏟아내니까 그러니까요. 판사가 사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선의로 생각해 보자면 판사가 막 악의적으로 막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예. 그래도 판사의 좀 선의를 생각해 보자면 너무 많은 문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검찰의 전략이 늘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너무 많은 증거와 너무 많은 서류와 너무 많은 증인들을 막 쏟아내니까 네. 판사조차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약간은 좀 선의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생각을 자, 할수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도 좀 마찬가지 같아요. 한겨레 계셨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한겨레도 이재명 지사가 당시 결재를 한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겨레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제가 좀 나서서 비판을 좀 했는데 네. 이게 검찰 공소장에 너무 의존한 보도들을 쏟아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 공소장은 그 객관적인 문사여야 하는데 그렇죠. 항상 이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왜곡되거나 허위의 내용도 심지어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검증해야 되는데 저도 한겨레 내부에서 있었지만 검찰이 설마 조작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때 그 취재했던 유우성 기자인데 사건이요? 그렇죠. 예. 그때도 사실 한겨레 내부에서는 검찰이 설마 국정원과 똑같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내부 비판이 저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프레임에 여전히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닙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는 말들도 기재하고 김성태 법정 진술을 좀 과장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태가 법정에 출석해서 네. 이제 여러 그 증언을 하는데 내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 그렇죠. 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직접 통화한 건 아니고 또 이제 바꿔줘가지고 누가 바꿔줬다고 이화영 부지사가 하죠. 예. 바꿔줘갖고 분명히 이야기한 건 맞는데 검찰 공소장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이 그렇게 써 있기는 하는데 네. 근데 정작 김성태 씨가 나와서 했던 말을 자세히 보면 항상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제가 만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다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항상 검찰 공소장에는 만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라는 표현은 빠집니다. 또 빼요? 예, 안 들어가요. 그리고 뒷부분만 그냥 이재명 대표라 내가 통화한 게 맞고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라고까지만 써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통화한 게 맞구나. 그럼 이재명 대표 임식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분은 너무 윤색해서 아예 생략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지 중요한 않나요? 부분은. 신문 조서는 거의 다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윤색한 거잖아요. 신문조서는 필요한 것만 신문조서에는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서 그 부분이 빠졌다라는 뺏는 거죠. 거네요. 예, 예, 신문 조서에는 있는데 예. 공소장에서 이렇게 싹 윤색을 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막 그냥 이제 윤색된 것만 막 보도가 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검찰도 검찰이지만 언론도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 지금 여기서 저도 처음 듣거든요. 술 먹고 그 얘기했다고요?
저는 안 믿어요.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러면 그걸 왜 진술을 왜 그 채택을 합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안 중요한 거 믿죠. 아닌가요? 저도 판사를 좀 네. 했는데 네, 네, 네. 매우 중요하죠. 제가 화가 나는 게 그런 얘기 지금 저희 처음 듣거든요. 네. 우리 기자님 통해서. 네. 언론도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보도를 하고 다뤄줘야 되는데 이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압수수색 걱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솔직히. 예. 네네. 그러니까 기자들의 양심을 일단 좀 믿고 싶은데 다들 개개인의 양심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왜 못할까? 저도 항상 의문인데 네. 압수수색 때문이 아닌가 선의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용기 있게 보도하고 싶은 양심은 있는데 봐라 허재영 기자 또는 뭐 뉴스타파 저렇게 이렇게 검찰과 맞서 싸우는 보도하니까 저렇게 압수수색 당하지 않느냐. 사실은 저는 선의로 그렇게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역사에 죄 짓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언론이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다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압수수색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기자님은?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더라고요. 고통스럽죠. 예.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병원도 많이 다녔고. 네. 사실은 뭐 지금 또 신학님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구속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명예훼손죄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냐 이런 의문이 네, 들기도 한데 네. 어쨌든 맞습니다. 간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보도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이 검찰의 강압수사 부분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옥중소 신청해서 강압수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여러 그 정황들을 보면 이화영 네.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이 굉장히 그 일관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조사를 받을 때와 그 점점 그 이후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데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추정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로 많은 압박을 받았고 뭐 네. 진술 회유 압박 그리고 또 자신의 측근들을 막 별건으로 막 털고 막 이래요. 네, 그런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관되게 뭐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했다면 뭐 그게 아니고 계속 진술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과정에선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피고인이고 본인이 이제 타겟이 됐는데 진술을 왔다 갔다 했다 하면 오히려 네. 그걸 더 유심히 봤어야 된다. 그렇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달리 이제 어떤 검찰의 조작 또는 회유 사건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정치인과 관련돼서는 이상하게 정치인의 측근의 측근들까지 털려요. 다 털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겪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 같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강압 수사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 신진우 부장입니다. 여기서는 김성태는 주가 조작할 일이 없다. 그렇지만 이화영은 말이 계속 바뀌니까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네. 유죄 판결이 돼서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판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 뭐 이제 그 김강민 변호사인가요? 네. 뭐 이렇게 약간 욕설 욕설도 비싸게 했던데 이렇게 저도 사실은 초성 비슷한 문자를, 예. 네네네 심경으로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봐도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이게 한두 번 기재된 것도 아니고 쌍방울 주가 조작이다. 네. 충분히 좀 그런 부분 살펴볼 부분이 있었을 텐데 국정원 문건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거를 배척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국정원 문건을 쓴 당사자를 좀 불러서 좀 신문을 좀 하든지. 제 말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국정원 문건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걸 배척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네. 김성태 같은 또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관되게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그럼 그건 신빙성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냐? 크게 말이 안 되죠.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이 사실은 김성태라는 사람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어떤 전력이라든지 네. 그걸 봤을 때는 거짓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국정원보다 어떻게 김성태 말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원들은 거짓말할 동기가 전혀 없잖아요. 없죠. 그냥 국가기관. 그러니까 최소한 그걸 확인을 하고 심리를 한 다음에 선고를 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 확인하지 않고 네. 그냥 김성태 말이 맞다라고 한 거는 네. 좀 그 리오남 씨라는 사람도 네. 그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한 20년간의 인연이 있대요. 네. 그 과정에서 수차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정원 문건 내가 이렇게 전달해 준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마 2심 재판에 출석을 하면 네. 아마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아마 변호인들이 아마 하려고 노력할 텐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 2심이 진행 중인데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화영 이 변호인 측이 경기도에 자료 제출 좀 요구를 했는데 김동연 지사가 이제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제 그 행정의 네. 영역이니까요. 네. 제가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경기도 문건에 네. 대해서 검찰이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있고, 예, 설마 이렇게 좀 드러낸 것조차도 이렇게 뭐 절반만 드러내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문건을 확인하고 싶은 것 다 같아요. 보고 싶죠. 예, 변호사라면 변호를 위해서. 당연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의 어떤 제보만으로 뭔가가 막 드러나잖아요. 네. 이런 독립 매체에서 제보 받아 쓰는 것만으로도 아 검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좀 다 보고 싶은데 검찰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좀 자꾸 제출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김도현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어떤 당대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 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혀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 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것도 역시 또 행정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재판 결과에 앞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까요? 자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왜냐하면 경기도 문건이 어디까지가 검찰이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건하고 검찰이 재판부에 냈던 문건하고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네. 이거 사실 문제가 큰 여러 거잖아요.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한테 이렇게 제보가 들어올까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를 경기도에서 확인을 해주는 게 어쩌면 필요하고 의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재판부에서 이거 요청을 해야 돼요. 달라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 질문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선 때 이른바 가짜 최재형 녹취록 보도를 해가지고 네, 검찰 주장인 겁니다. 예, 가짜는. 검찰 네. 얘기입니다. 명예훼손 네, 혐의로 네, 지금 네, 네.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네. 수사 심의를 소집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각하가 됐네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사건도 설명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제가 이제 최재경 녹취록을 네. 입수를 했었어요. 이른바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최재경 씨가 어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 윤석열 내 밑에 있었던 부하인데 네. 그 당시에 과장이었나요? 아마 중수 과장인가 했을 네. 겁니다. 아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그 뭐 조우영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을 거다. 이런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분명히 최재경이라고 확인을 받았었고 예. 그 믿을 만한 제보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려면 저에게 이제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이다 아니다인지 여부는 저는 이제 법정에서 좀 다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명예훼손 사건인데 왜 이게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느냐. 저는 궁금해요. 수사권 네.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 수사 심의위 소집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은 이게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허재영 기자까지 포함해서 다 대장동 부패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이게요? 주장을. 네, 그래서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이제 제 주장이죠. 저는 김만배 씨랑 아무 상관도 없고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제가 왜 대장동 부패 일당과 한 편이라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이제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소집 신청 자체를 검찰이 안 받아들였어요. 왜 그걸 각하했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안 합니다. 아, 네. 각하라는 거는 아예 요건 자체가 안 맞다 이런 거거든요.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다시 한번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행정소송조차도 역시 또 각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판사의 판단인데. 그것도 더 재밌네요. 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들 어쩌자는 건 아니, 이제 저도 하고 그럼 싶은 어떻게 얘기입니다. 다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걸 명예훼손 사건 같은데 앞만 보더라도 이거를 부패 사건으로 만들어서 네. 검찰이 하니까 이거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수사심의 소집 요청했는데 행정처분 아니라고 또 각하해버리고 기각해버리고. 네, 참. 저를 뭐 대장동 일당의 어떤 한 부분으로 봤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코미디인데 네. 저는 항상 그 사람들을 검증하고 추적해왔던 기자인 거는 기자인데요. 제 기사를 엄청 썼거든요. 대선 당시에 예.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 대응 계획도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돈도 들고 솔직히 네. 제 돈 들여서 하는 소송인데 그렇죠. 자꾸 이렇게 각하되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국회에 좀 제출을 하려고 해요. 이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데 그 수사가 부당한 것을 싸워보고자 만든 기구가 수사심의위인데 이게 소집 신청 자체가 각하되고 이거를 결정한 위원들이 내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검찰 사법개혁의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서 제가 비록 뭐 각하되고 소송에 다 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사법개혁의 영역으로 좀 남겨야 될 사례인 것 같아서 국회에 이걸 좀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신학님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영장이 발부돼서 네.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 안타깝죠. 명예훼손죄를 이렇게 강하게 조사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이게 정치적인 수사이고요. 네. 이게 신학님 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제 돈 거래가 좀 오고 간 네. 게 있긴 드러난 게 있기 때문에 의심은 해볼 수 있다는 그러면 생각이 그걸로 듭니다. 엮어야죠. 네, 네. 뭐 업무상 수재 이런 게 될 수가 네. 있을 것 저도 같은데. 업무상 무슨 배임 뭐 이런 거 써 있었어요. 잔뜩 써 있었어요. 예. 하나도 저는 드러난 게 없지만, 네. 근데 다만 의심은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구속 수사는 그러니까요. 자제해야죠. 왜냐하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네. 증거 수집 다 했으면은 했고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도망갈 되는 일도 거죠. 없는 기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허위가 아니라면 사실은 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위라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말 할 만큼 다 했으면 이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공익적이라면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뭐 그냥 허위도 아닐 것 같기도 한데 허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속까지 가버리는 명예훼손 사건 좀 납득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언론인에 대한 수사 자체도 문제인데 네.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지금도 수사 받고 있거든요, 여전히. 네. 근데 제가 디지털 포렌식을 3개월을 넘게 당했어요. 아유, 보통 한 명예훼손 사건은 일주일 내외거든요. 네. 경찰에서 제가 당해보니까. 근데 어떻게 검찰은 3개월 넘게 하더라고요. 제가 10년치 디지털 기록을 다 살펴보고 아하. 심지어 그것도 저 몰래 자기들 서버의 디넷에다가 보관한 게 나중에 드러나서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거 기억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살펴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또 허지영 기자나 이진동 기자 등등등을 활용해서 이 민주당은 어떤 기자를 활용해서 누구에게 제보를 하고 있는지를 터는 게 목적이 약간 개인 사찰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다 대응 좀 하실 겁니까? 예, 해야죠. 예, 아. 따박따박 다 해야죠. 다 하실 것이다. 이게 예. 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나아가서 특히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게 이를 악물고 악의적으로 민주당을 거의 허물어뜨리기 위한 어떤 정치적 목적의 수사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네. 민주주의 자체의 존립과 관련된 거라 따박따박 대응하고 다행히도 이제 국회가 구성원들이 많이 이제 뭐랄까 좀 야당 혁신, 쪽이죠. 예, 네, 예, 민주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좀 함께 살펴보겠다. 계속 저한테 공익 제보를 해달라고 연락이 아하, 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국회와 함께 계속 대응을 좀 하겠고요. 계속 좀 이런저런 보도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은 제가 이제 독립매체 기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여러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언론들이 좀 받아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거의 그 보도 이후 거의 처음으로 약간의 기성 이렇게 중요한 취재원 네. 저희 입장도 취재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자주 좀 주셨는데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자주 네. 일이 좀 생길 때마다 모셔도 되겠습니다. 네, 부탁 네.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도 많이 이제 응원 댓글도 많습니다. 허재현 기자님 고생 많습니다. 진실만 또 매일 나와 달라고요 하는데 매일 나오시진 않습니다. 본인 일 하셔야 됩니다.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